지금 제가 앞에 칠판에 보면은 오늘은 명품 가방 신발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명품의 유래, 그 다음에 가죽의 종류, 그 다음에 명품 만료,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넓게 잡아주세요. 저하고 같이. 오케이, 됐어. 그렇게 걸려놓으세요. 지금 보면은 명품의 유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합시다. 명품, 제가 한 6년 전에 이태리를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그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어요. 피렌체. 그 여러분들이 명품 가면 명품이 어디서 명품의 발상지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명품의 발상지가 어디냐 하면은 이태리 전체가 아니고 이태리에서도 이태리가 어떻게 나라 지도가 어떻게 생기냐면 말자와 있죠. 말자와 우리 말자와처럼 자와처럼 생겼어요. 그 중간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정도 되는 위치가 로마예요. 로마고 거기서 한 부산 정도, 부산에 한 포항 정도의 위치에 있는 데가 그 피렌체라는 하는 데였어요. 피렌체.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한 신의주 정도, 북한의 신의주 정도 되는데 그가 밀라노예요. 그런데 명품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피렌체예요. 그 피렌체에 가면은 왜 피렌체가 그 명품의 고향이냐면은 그 피렌체라는 도시는 그 전 세계에 그 바닷가하고 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지중해죠, 지중해. 그러니까 그 유럽 전체에 가죽 있죠. 좋은 가죽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중앙시장이에요. 중앙시장. 진짜 중앙시장입니다. 제가 지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카메라를 이쪽으로 제가 이거 지금 이거는 좀 할때 할 거니까. 그 여러분들 오늘 지금 촬영하고 하는 건 다 동영상 강좌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촬영하는 데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렌체에 가면은 가죽 공방들이 많아요. 가죽 공방들이 많고 여러분들 그 아시죠? 이태리 장인이 한 뼘 한 뼘 하는 거. 그게 바로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쭉 다니면서 제가 많은 원래 여행의 목적이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지만 거기 가보니까 내가 바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며칠 더 유하면서 내가 하는 걸 많이 명품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 해서 보니까 이 명품 가방이라는 명품이 유래가 피렌체가 왜 유래가 되냐면 피렌체라 하는 도시가 옛날에 그 중세 때 16세기 중세 때 그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보면은 로마가 원래 모든 걸 통일을 하잖아요. 그죠? 통일을 하는데 이때 그 피렌체에 돈이 아주 많은 가문이 있어요. 가문. 그 여러분들 요즘 그 메리츠 화재 들어봤죠? 메리츠. 네, 메리츠 화재. 그 메리츠 가문이 있어요. 메리츠 하는 게 그 우리가 그 보험회사 이름이 아니고 원래 그 이름이 발상지는 뭐냐면 그 피렌체에 메리츠 가문이 있어요. 메리츠 가문. 그 메리츠 가문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돈 노래하는 집이에요. 돈 노래하는 집인데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럼 딱 봐가지고 어떤 나라가 이길 것인가 싶으면 그 나라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군자금을 대주고. 그래서 그 군자금을 대주고 그 나라를 정복하잖아. 옆에 로마 옆에 나라를 정복하면은 이 사람들은 뭘 가지느냐면 거기 가서 금은보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나면 어때요? 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겠죠, 그죠?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뭘 제일 첫째 가져오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 장인들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뭐겠어요? 말을 많이 타는 시대니까 그 말 안장을 잘 만드는 사람, 말 안장을 잘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가방을 잘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신발을 잘 만드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 집을 잘 짓는 사람, 뭐 이런 모든 장인들을 다 데려와요. 데려와서 뭐 하느냐?
그 메리츠 가문이 어마어마한 큰 가문이에요. 사람이 많잖아. 그 가문에 자기들 가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물건을 만들어서 대주라. 그러니까 이 장인들이 평상시에는 어때요? 평상시에 전에 같으면은 그 기성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예를 만들어서 10만 만드는 사람이 한 달에 지금 오리지널로 진짜 좋은 신발 만들려면 한 달씩 걸리는 신발을 그래 만들고 대강 만들어서 하루에 한 켤레씩 뭐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던 사람들이 이제 그래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 매니저 가문에만 공급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켤레, 두 달에 한 켤레씩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명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들을 다 모르니까 그 피렌체가 그렇게 공방들이 많고 그 후대 사람들까지 다 모르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우리 명품 이름 있죠? 샤넬이나 구찌나 뭐 이런 것들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 가문의 이름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방을 그러니까 가방을 잘 만들거든요. 맨날 나무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가방. 그렇게 해다가 물로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펜디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가죽 의류 중에서 의류 있죠? 의류. 가죽 의류 중에서 제일 고가품이 뭐냐면 펜디입니다. 가방 중에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에르메스도 있고 그 다음에 샤넬도 있고 근데 샤넬은 일반인은 상대로 하는 거고 솔직히 여러분들 명품이라고 다 명품이 아닙니다. 가장 명품 중에 명품은 에르메스입니다. 물론 에르메스보다 더 위에 또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건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거. 한 점 진짜 한 점 두 점 있는 거. 하나만의 교육. 예. 그런 게 있고. 근데 일반 대중화를 쉽게 나온 게 보면 지금 샤넬이 제일 고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샤넬이 왜 고급인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명품의 유래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했듯이 그 메리츠 가문에서 장인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됐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명품 가면은 이태리 다음에 어딥니까? 프랑스죠. 프랑스가 왜 그렇게 명품이 유행해졌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원래는 프랑스는 카메라를 저쪽 좀 보세요. 프랑스는 이태리에 비해서 아주 낙후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16세기경에 그 피렌체 가문에 있는 딸이 피렌체 가문의 딸이 뭐 돈 많은 집 딸이 이제 시집갈 때가 되는데 시집갈 때 되는데 그래도 왕족은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의 돈만 많은 집안이었지. 근데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시집을 갈래? 아버지가 물으니까 피렌체 그 아버지가 물으니까 딸이 나는 왕비가 되고 싶다. 뜻을 이제 그렇게 품는. 그러면 돌아보니까 로마라든지 이런 데서는 왕비를 갈 수가 없고 저 멀리 저 위에 보니까 지중해 저 꼭대기 보니까 그 프랑스에 이제 왕자가 하나 있어. 왕자가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된 거야. 그래서 저기 이제 선전에 들어간 거야.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그럼 시집을 가겠다. 그래가 갔어. 근데 시집을 다 가가지고 보니까 프랑스가 보여. 집도 침침하고 음식도 안 좋고 뭐 물건들도 너무 막 허접했어. 그러니까 이 피렌체의 딸이 피렌체가 아니라 메디체 가문의 딸이 아빠한테 전화한 거야. 이제 파벌만을 보냈겠지. 요즘 같으면 전화를 카톡을 했겠지. 아빠 여기 시집을 보니까 도대체 여기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 이거 뭐 너무 뭐 먹을 것도 요리사도 나쁘고 별로 뭐 맛도 없고 뭐 물건들도 그렇고 전부 너무 허접하니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그 장인들 중에 인류는 놔두고 이류를 좀 다 보내주면 안 될까? 이 딸내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서 인류를 보내라 하면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이류만 보내라 하니까 알았다. 이류를 몽창 다 보냈어. 이류를 몽창 보내가 집 잘 짓는 사람 뭐 가방 잘 만드는 사람 음식 잘하는 요리사 이런 사람을 다 보냈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사람들은 인류보다 이류가 더 자 이태리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1급이 못 되잖아. 항상 인류한테 밀렸다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류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적인 머리를 돌리고 기술을 연말하고 있었단 말이야. 위에 똥차가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전부 다 프랑스로 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축적되어 있는 기술을 싹 다 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태리보다 프랑스가 더 발전하면서 건물부터 요리, 이태리에서 같은 원래 요리가 원래 이태리 요리가 유명하잖아, 그죠? 그럼 이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유명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프랑스로 가면서
더욱 발전됐고 발전돼가지고 지금 현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명품의 유래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명품의 유래는 실질적 우리하고 뭐 세탁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 기본 지식으로 아셔야 돼요. 그 가죽의 종류. 그 피렌체에 가면은 가죽이 그 유럽에서 다 모이는 가죽 시장이 있는데 그 가죽 시장에서 제일 먼저 가죽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가져가는 데가 에르메스에 있어. 제일 먼저 가져가. 제일 좋은 가죽 제일 먼저 가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샤넬이 가져가. 카메라 이쪽으로 조금 돌려주세요. 제일 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것들이 이제 뭐 펜디라든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좀 약간 명품이라고 다 똑같은品품 아닙니다. 등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져오는데 가죽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명품 가죽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가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부드러운 거. 맞아요. 얇으면서 제일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가죽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동물이라는 게 보면 어때요?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헐벗고 다니는데 근데 나뭇가시에다든지 긁히기도 하고 막 이런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또 암몽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해가 가죽이 좀 노화가 된 것도 많고 그럼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죽 중에 제일 좋은 가죽은 뭐겠어요? 자, 우리가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모양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가방을 쓰는 가방이라든지 신발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부드러운 가죽은 좀 양입니다. 양 중에서도 무슨 양이냐면 산양. 산에 사는 산양. 산양이 제일 가죽을 제일 상위 쳐줘요. 그 다음에 그 산양 중에서 어린 산양. 그리고 임신을 안 한 산양. 그리고 그 부위 중에서 가죽 중 부위 중에서 백가죽 제일 얇죠. 등가죽하고 백가죽하고 보세요. 백가죽이 제일 얇잖아. 그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애미 양 같으면은 양도 크고 가죽 부위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어린 양이니까 조그만한 양에서 그것도 백가죽만 딱 하니까 일부분 봐야 안 돼요. 비싸겠죠. 그거로 만든 가방이 뭐냐면 제일 비싼 가방이 뭐냐면 지금 우리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샤넬이에요. 샤넬 가방을 만져보면은 여러분들 샤넬 뭐 만져보셨는지 안 만져보실지 모르지만 샤넬 가방 만져보면 딱 애기 있죠. 갓난쟁이 피부하고 똑같아요. 만져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얇고 자 그리고 양이 가죽이 부드럽게 되려면은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는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여기에 털 모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공 있죠? 자, 이거는 어미 양이요. 이거는 새끼 양이요. 그러면은 우리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사람으로 치면 머리카락 숫자가 태어났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머리카락 숫자가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똑같아요. 수는 똑같습니다. 머리카락 숫자는 똑같아요. 단지 사람이 금방 태어났을 때 중만해요, 머리가. 근데 지금은 이만하잖아.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심리밖에 한 개씩 있는 거야. 여기서 털을 뽑았다 생각해보세요. 가방을 만들려면 털을 뽑아야 돼요. 털 뽑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린 양.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1cm당 구멍 한 개씩 있다 치고,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1mm당 한 개씩 있다. 그랬을 때, 자,
이 가죽 하나 있어야 된다. 자, 이 가죽입니다. 이 털구멍이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어때요? 부드러움이 어때요? 덜합니다. 털구멍이 촘촘하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첫째 부드러운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모공. 구멍구멍하니 말이 좀 이상한데 모공이 요만한 모공이 있어요. 요만한 모공이 있는데 이 모공을 우리가 그 사람도 피부에 모공이 있어요. 근데 그 모공에 우리가 이물질이 끼고 이러면 어때요? 피지가 생겨하면 모공을 내가지고 우리가 피부가 숨도 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 개운하고 뭐 따라갈 것 같잖아. 이유가 뭐겠어요? 모공 속에 있던 이물질이 싹 다 빠져나가니까 숨쉬기가 좋아지니까. 피부, 사람 코, 입만 가지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피부도 우리는 숨을 쉬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요 모공을 막 푸게 되면은 가죽은 딱딱해져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명품 가방이나 신발을 세탁을 하고 염색을 했습니다. 그럼 세탁을 하고 염색을 하고 하는데 염색을 할 때는 알료라 하는 걸 씁니다. 알료. 자, 염료와 알료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알료는 매니큐어입니다. 매니큐어. 덧방칠하는 거예요. 근데 염료는 봉수가 묻어요. 봉수가 물들이는 거. 봉수가 물들이면 손톱이 위에 편출됩니까? 안 됩니까? 없죠? 봉수가 물은. 그게 염료예요. 근데 염료는 섬유에 쓰는 거예요. 섬유에. 가죽은 염료를 쓰는 게 아니고 알료를 씁니다. 자, 보세요. 원래 가죽이 이렇죠? 원래 가죽이 이렇게 세모처럼 되어 있습니다. 뒤집으면 어때요? 매끌매끌하죠? 요거에다가 덮어놓은 거예요. 알료로 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잘 들었어요. 알료라 하는 성분이 굵기가 있어. 이 염료는 조금 이따 얘기가 있습니다. 알료를 봅시다. 가죽 가방, 가죽 신발, 우리가 가죽 잠바, 모든 가죽은 다 알료로 가지고 합니다. 우리 신는 신발마저도 모든 거 다. 근데 이 알료는 굵기가 있어요. 굵기가. 큰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알료는 염료와 달리 염료는 파고드는 거죠. 염료는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바인더라는 자체가 필요 없어요. 바인더는 고로 풀입니다. 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료는. 근데 알료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알료는 스스로 붙질 않아요. 스스로 붙는 게 아니고 그 풀성분이 해가지고 붙단 말이에요. 그럼 풀성분이 그 바인더라고 하는데 그 바인더가 굵으면은 이 모공을 막아봅니다. 자, 좀 크게 그리게요. 이게 하나의 모공입니다. 이 모공인데 여기에 이 알료와 바인더를 플러스해서 바인더하고 플러스해서 여기다 칠을 하다 보니까 이 위에 구멍을 막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죽이 부드럽겠어요? 안 부드럽겠어요? 자, 그런데 알료가 아주 적은 부위가 이렇게 붙었어요. 숨구멍이 살아있죠? 부드러워요. 자, 일반 가죽 잠바와 우리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가죽 잠바 아주 유행해가지고 가죽 세탁소에서 가죽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무스타 같은 나온 시대. 그런데 요즘 다시 그 리사이클돼서 그 시대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 가죽 잠바 같은 건 뭐 안 입었죠, 별로. 근데 이게 더 시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죽 그 기술이 많이 있었어요. 세탁소에 가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그때 배워가지고 가지고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쓰던 게 바인더가 좀 컸어요. 바인더도 크고 알료도 굵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가죽 전문점이라고 여러분들 그 가죽 맡긴 데 있죠. 어디 맡기는지
가죽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맡기는 집들이 보면 다 뭐냐면 옛날에 쓰던 방식. 그 카메라 조금 더 이쪽 저를 중심으로 두세요. 저를 중심으로 해. 항상 조금 더 카메라를 조금 더 당기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기본적인 지식이 가죽에 대한 지식이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어딜 거냐면은 옛날 20년 전에 가죽 잠바 하던 시절에 그 알료라든지 그 기술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명품 가방에다 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죽 가방이 다 촉감이 다 없어져요. 세탁은 하고 염색은 했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만지는 순간 특히 샤넬 같은 경우에는 샤넬 여러분들 샤넬 가방에 제일 샤넬 가방 떠오르는 게 뭡니까? 까만 가방이죠. 까맣고 엠보싱이 있어요. 볼락볼락볼락 엠보싱이 있어요. 새가 딱 매장에 가서 새가 안 만져보세요. 뭐 만지기도 못하게 합니다. 장갑 끼고 만져야지. 새 제품을 누가 그 지문 생긴다고 못 만지게 한다고. 그 최하가 400이에요. 요만한 거 있죠. 요만한 가방. 진짜 백도 아니고 손가방 같은 쪼매난 거. 요거 하나에 400만 지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방에다가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가죽 잠바에 칠하던 염색대로 칠을 했다. 지금 그런 실정이야. 그건 명품 아닙니다. 명품 가방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배우는 거는 오리지널 진짜 맥이 명품 가방을 염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이 알료입니다. 이 알료가 얼마나 명품 알료냐. 명품 알료가 바로 이거죠. 이 숨구멍을 모공을 막지 않고 모공을 그대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입자가 적어야 되겠어요. 입자가 굵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수성 알료가 있고 유성 알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죽 잠바를 예를 들어서 맡깁니다. 그런데 가죽 잠바를 맡기는데 유성 알료로 가지고 바르면 기름이잖아. 말 그대로. 그죠?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는 기름으로 한 거는 우리가 햇빛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빨리 하나가 되고 갈라진다고. 그럼 수성으로 하면 어때요? 햇빛을 보든지 음식물이 묻든지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성으로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죽 전문점에 맡기면은 부드러운 가죽을 맡기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양가죽을 맡겼을 때는 보면 유성하려고 가지고 칠을 해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보면 칠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 오래 안 합니다. 절대. 오래 못 가요. 금방 더 뺏겨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수성으로 하면 두꺼워지니까. 그런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물론 사람 손에서 나오는 그 지방도 묻지만은 항상 오다고 스치기도 하고 뭐 햇빛도 많이 보고 이런 타입이니까. 그러다 보면 수성으로 해야 돼요. 자, 이거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 자, 우리 건물의 외벽 있죠. 건물의 외벽. 건물의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한다. 유성으로 할까요? 수성으로 할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햇빛과 비에 강하고 그래서 수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성 페인트가 그냥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거기 풀이 들어가야 돼요. 풀. 근데 무슨 풀? 거기다가 풀은 악교입니다. 악교를 녹여가지고 그 페인트에 그 알료스물하고 합쳐가지고 붙여놓으니까 처음에 칠할 때는 물을 금방 칠하고 물 뿌리면 씻겨져 내려오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 어떻게 습니까? 말라보고 나면은 이 물을 갖다 뿌리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안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옷에 묻었다. 그 수성 페인트가 묻었다. 그래서 얼룩배기하고 또 이제 잠시 얼룩배기 쪽으로 가는데 그럴 때는 뭐로 덤벼내야 될까? 아이다가 묻었다. 알료, 악교. 그 악교는 소에서 나오는 거야. 소의 단백질 성분이도. 그럼 그걸 분해시키려면 효소를 써야 돼. 페인트 묻었는데 효소 갖다 발라야 된단 말이야. 수성 페인트는. 그런 무리들을 써야 돼. 항상 얼룩배기라는 거는 뭘 가지고 주 원료가 뭐냐? 주 원료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분해시키는 약품을 쓰는 게 우리 세탁업체의 본질이라고. 그 말이
이상한 쪽으로 또 나갔는데 수성으로 가지고 물로서 희석을 해가지고 알료를 아주 곱게 적은 알료를 써야 돼.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에는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 소리가 자꾸 명품 가방이라든지 신발을 염색하는 그 안료가 그다지 좋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기껏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유성 안료로 가지고 칠해서 나오는 정도. 근데 생명력이 짧다. 실질적으로는 수성으로 해야 되는데 수성으로 하니까 가죽이 두꺼워져 버는 거야. 가죽이 두꺼워진다는 건 뭡니까? 촉감이 바뀌어 버는 거야. 그럼 소비자들 어떻게 해요? 옷도 마찬가지 촉감이 바뀌면 크림이 걸리는 파인데 가방 같은 경우에 얼마나 애기중지한지 압니까? 저 가방이 짝퉁이다 아니면 진품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비 오면 알아요. 비 오면은 이렇게 안고 뛰면은 진품이고 이래 가면 가품이에요. 알죠? 그 정도로 가방을 애기중지하는 게 여성분들인데 그럼 그게 우리가 소비자의 욕구예요. 그 소비자의 욕구만 딱 맞춰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방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일본은 또 우리보다 항상 빠르잖아요. 안료를 이제 물로서 하는 수용으로 하는 안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딱 지나가는 무리를 봅니다. 아줌마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저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뭐 보면 아주 압니까? 헤어스타일 보면 딱 알아요. 한국 아줌마들 뽀글뽀글 항상 그 머리 있죠. 아줌마 머리 뽀글뽀글 똑같아. 10명이 지나가면 10명이 헤어스타일 똑같아요. 일본 안 해요. 개인이 다 달라.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싫어하는 거, 남이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메이드 자기만의 거를 원하는 거야. 액세서리 하나를 사더라도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액세서리.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전되어 있냐면 직접 가방을 만들어요. 가방을 만드는 부자재 있죠. 이런 부자재를 파는 대형 백화점이 다 있어요. 각 도시마다. 가죽 있고 가죽에 징 박는 거 이런 액세서리 있죠. 이런 거 이런 징 박는 것이 다 파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쓰는 거잖아.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 이거를 다 사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개인 공방에서 한다. 개인 공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겠어요? 칠도해야 되잖아. 그렇지. 바로 이거요. 가방에다가 칠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아도칼라예요. 아도칼라가 이래서 나온 거야. 아도칼라가 원래는 전문인이 쓰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자기만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알료예요. 그래서 알려가 알료인데 이 아도칼라가 이제 써보시면 알지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가죽 염색을 할 때 제일 첫째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칠을 했다는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 가죽이 칠을 했다는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가죽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거.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도 보면 유행하는 게 또 뭡니까? 빈티지. 세근데 헝크 같은 느낌. 이런 걸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도칼라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도칼라에 이제 색상이 다 있어요. 기본색이 검정, 갈색, 진갈색, 빨강, 회색, 아이보리, 라이트 베이지, 파랑, 카멜, 노랑, 흰색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안료와 염료가 있는데 안료에는 흰색이 있어요. 흰색. 염료는 흰색이 없습니다. 흰색이 없어요. 염료는. 흰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기본 바탕이 흰색이니까. 근데 염료는 없지만 안료에는 흰색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쭉 만듭니다. 이렇게. 뭘 얼마 넣고 따라서 요색 쭉 여기 있죠. 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요 색상이 안 보입니다. 카메라. 오케이.
지금 한번 클로즈업 해보세요. 내 얼굴 말고 내 들고 있는 요 쫙 당겨보세요. 색깔 위로 쭉. 조금 더 밀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의 가죽에 이 정도 색깔이 있으면 거의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좀 밀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염색을 하는데 특징, 명품 가방을 염색하려면 거기에 사용되는 안료의 성능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앞에 지금 이렇게 뚜껑 달린 벽을 쭉 나눴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도칼라 지금 쓰시는 분 있을 거예요. 혹시 아도칼라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도칼라 솔직히 이거 비쌉니다. 비쌉니다. 물감 비싼 물감입니다. 비싼 물감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개 가지고 있으면 가방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개씩 하다가 한 100개는 할 수 있어요. 100개까지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성에 따라서 10개밖에 못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사용을 한 다음에 이 아도칼라는 여기다 섞습니다. 벽에다 섞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공기가 안 통하면 놔두고 1년에 다 써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안 닫아놓으면 굳어봅니다. 굳으면 금방 하루만 지나도 공기에 갖다 말아봅니다. 그럼 못 써요. 그래서 이 뚜껑 달린 병을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좀 이따 이제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는데 이거 배터리가 다 됐어요. 목소리가 많이 그 농도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은 붓을 가지고 이 아도칼라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스프레이 여러분들 그 염색이라 하면은 가죽 전문점에 보내면 가보면 이런 거 가봤습니까? 스프레이 많이 봤죠? 에어 스프레이 붓기 붓기를 막 뿌린다. 자동차 페인트 칠하듯이 막 뿌린다고 넓으면 쉽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붓기 하려고 하면은 뭐 페인트 가루 막 날리듯이 날리면은 못 쓰잖아요. 우리 세탁소에서 그랬다가는 옷 다 난리 납니다. 그럼 우리 장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붓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붓으로 하는데 붓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붓자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아도칼라는 붓자국이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느냐면 물로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됩니다. 물을 많이 타게 되면은 물을 많이 타고 붓으로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국이 안 생깁니다. 붓자국이 안 생겨요. 근데 물을 적게 타면 어떻게 돼요? 붓자국이 생기죠. 그럼 물을 적게 타면 또 가죽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 아도칼라는 물로 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다른 바인더가 필요 없어요. 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그거 보십시오. 가죽 전문점에 맡기면 가죽 전문점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해보세요. 안료는 바르게 되면 안료에다가 분명히 색소가 안료입니다. 안료에다가 뭔가 풀을 넣습니다. 풀을 바인더를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아도칼라는 바인더가 필요 없어요. 이 자체에 바인더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쉽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가죽 여러분들이 가죽 세탁하고 가죽 염색하는 걸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아도칼라를 접하는 순간 이건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없구나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서 이제 오후에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신발 가죽 신발이 들어왔다. 여러분들 바쁜데 언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자녀분들한테 맡기면 돼요. 그 정도로 쉬워요. 자, 손님한테 5만원 받은 거 자녀분들한테 만원 주고 알바를 시키는 거야. 4만원 남잖아. 세탁만 딱 해가지고 야, 이 칠은 니가 좀 해라. 특히 따님들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림 그리는 거요. 똑같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해요. 싹 앉아가 그냥 테니 보면서 거실에서 하면 돼요. 장소가 구애를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르고 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로 가지고 섞어가지고 가죽에다 발랐어요. 이게 마르고 나면 물로 가지고 닦으면 이게 딱 이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죠. 수성 밴드는 똑같아요.
수성 페인트 우리하고 똑같아요. 한번 마르면은- 마르고 나면은 아무리 갖다 문질러도 안 물러가지고 팍팍 문질러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테스트 해보자고. 그리고 두께를 안료의 두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물러가지고. 물론 많이 타면 열거죠. 그 대신에 물을 많이 타게 되면은 열하잖아. 묵잖아, 그죠? 묵으니까 물으니까 여러 번 해줘야 돼. 그렇지. 물을 적게 타면은 어때요? 한 방만에 올라오지만은 근데 한 방에 올리는 것보다는 한 5번 정도 올리는 게 나아요. 붓자국이 안 생긴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아도칼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냐면 가죽 가방과 신발만 하는 게 아니고 옷에도 합니다. 가죽이 붙어 있는 그거 거. 가죽에 옷에 보면 여기 가죽 붙어 있죠. 부분적으로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드라이 같은 거 하다가 살짝 빠졌다. 네. 그런 데서 싹 올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 내자 있죠, 내자. 내자가 옷에 붙어 있잖아요. 네. 비닐이 까졌다든지 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전체를 가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 아도칼라를 물을 섞지 말고 이 아도칼라에다가 볼펜 킬러 있죠. 네. 볼펜 킬러로 살 섞어가지고 바르면은 염색이 돼요. 아, 레자에도 됩니다. 내자를 녹이잖아요. 볼펜 킬러가 내자를 녹이거든. 녹이면서 연료가 다 붙어. 녹이면서 발라주니까. 네. 아, 그럼 복원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아, 아도칼라의 활용성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지만 보관하는 방법, 쓰고 남은 거는 버리지 말고 쓰고 남은 건 반드시 뚜껑에다가 담았어. 이런 뚜껑 달는 게 없다. 간단한 게 있어요. 옆에 식당 있죠, 식당. 아니요, 식당 가면은 소주 잔 있죠, 소주 잔. 소주 잔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식당은 전부 공짜로 얻어요. 맞아요. 소주에 사서 줍니다. 그 가서 소주 잔 박스로 들어있거든. 한 박스씩 가져오세요. 달라면 줍니다. 그리고 랩 있죠, 랩. 그 먼저 유리컵 항상 유리를 쓰세요.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게 소주 컵입니다. 그럼 랩으로 딥시하고 랩으로 씌워가지고 그냥 보내놓으면 돼요. 이 뚜껑 없으면 네. 그래놓고 우리가 많이 쓰는 색깔이 있거든. 네. 그 색깔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보면 되니까. 그럼 또 아송나는 좀 깔아내니까 쓸 때 또 물 조금 넣어가야 돼. 흔들어주고. 아, 그러니까 칠을 하면 돼요. 자, 아도칼라는 지금 아도칼라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흰색이 제일 크죠. 흰색이 큰 이유가 왜 그렇게 써요? 많이 쓰니까 흰색을. 색깔 만들 때 다 흰색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퍼티입니다. 퍼티. 이거는 안료가 아닙니다. 퍼티라는 뭐냐 하면은 자동차 우리 찌그러지잖아요. 자동차. 네. 자동차 찌그러지면 바다고 같은 그 거네. 바다. 네. 바다가 일본 말이에요. 네. 퍼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일단 프라임이 자. 프라임이라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검정 가방입니다. 검정 신발입니다. 검정 신발이나 검정 가방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다니면 앞주둥이가 어떻게 돼요? 바로 골뿌리를 차고 하면 네. 가죽이 푹푹 파이죠. 네. 파이면 그 우리가 파인 것까지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방도 마찬가지 들고 다니면 모서리 부분이 네. 가죽이 파입니다. 네. 가지고 그러면 그걸 몇 고라니 신겨줘야 되죠. 일본말을 가능하면 안 쓸라는데 대형이 그러다 말이냐 보니까 그럼 그거를 막아줘야 돼요. 막아줄 때 어떻게 막느냐 하면은 자 요거는 퍼티입니다. 퍼티. 화면이 아니 요 살살살 건드려 보세요. 아 됐어. 됐습니다. 자 먼저 올라갔다. 구멍 파이죠. 네. 그 구멍 파인 데다가 됐어. 구멍 파인 데다가 검은 가방이니까 이 퍼티에다가 검정을 섞으세요. 예를 들어서 빨간 가방이다 하면은 이 퍼티에다가 빨간 장을 섞고 그래서 반죽을 하세요. 반죽을 하고 나서 근데 물 섞으면 안 됩니다. 물 섞지 말고 이 퍼티 쓸 때는 물을 섞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섞고 난 다음에 헤라로 가지고 앞에 요런 헤라 있죠. 이 아도칼라를 사면은 헤라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헤라는 아니고 일회용짜리가 들어있어요. 헤라를 가지고 그 구멍을 막아주세요. 구멍 난 데를 막아주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30분 동안 내비두세요. 내비두면은 이게 경화가 됩니다. 그렇지. 그대로. 자, 경화가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일반 자동차 퍼티는 딱딱해지죠. 굳으면은 딱딱해져야 되지. 부드러워지면 안 되잖아. 근데 이 퍼티는 딱딱해지겠어요? 부드러워지겠어요?
부드러워요. 고무처럼 물렁물렁해요. 왜 가방도 물렁물렁해야 되고 신발도 물렁물렁해야지 딱딱하면 깨질 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무 성분이 돼요. 고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자 그 표면에다 우리가 바를 때 두꺼하게 발라놓겠죠. 네. 그러면 그 갈아내야 돼요. 뭐로? 빼바로. 빼바로 싹싹싹싹 갈아 표면을 똑같이 만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표면 처리를 잘 해놔야 돼요. 홈 있는 가죽들은 구멍을 잘 막아놔야 돼요. 그럼 끓긴 거 있죠. 가방 같은 거 보면 손톱이 여자분들 손톱이 기니까 탁 끓긴 자국 있다고. 그러면 그걸 빼바로 갈아푼다고. 갈아pu고 이게 손톱 끓긴 자국 알죠? 탁탁탁탁 있는 거. 그걸 빼바로 싹 갈고 그 다음에 거기다 퍼트를 가지고 살 막아놔. 수평을 맞춰줘야 돼. 수평을. 그리고 만나면 빼바로 마르고 싹 갈아. 그러면은 자 검은 가방에다가 이거 퍼티는 색깔이 허예요. 네. 허연 걸 갖다 바르고 나면 우리도 칠하고 나면 약하게 칠해지 있잖아. 우리 덮은 거니까 만약에 또 그 부분이 까이면 밑에가 허연 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색을 넣어서 해라는 거야. 지색을 넣어서 해라는 거야. 이해갑니까? 예. 네. 한 번 가르쳐 주지 두 번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퍼티가 두 개가 들어있어. 퍼티가 두 개가. 자 그리고 이 나머지들은 다 색깔이에요. 지금 그러고 얘기해 보면은 구두굽이 우리 구두굽을 구두를 신다 보면 구두굽이 어떻게 돼요? 뒷구 부분이 똑같이 안 달고 한쪽이 제가 특히 그래 팔짱을 넣는 사람들 보면 뒤에 가보면 한쪽이 있다는 거. 그러면 구두굽 같은 경우에는 구두굽을 구두방에서 갈아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신발입니다. 이거 가르칠 수 없어요. 구두굽이 아닙니다 이거. 운동합니다. 네. 이거 한쪽에 비방 떨어져 나가 붙어. 어떻게 알겠어? 이걸 갖다 붙여야 돼. 붙여주는 거. 아. 이런 것도 있어요. 갈지 못하는 것들. 네. 갈지 못하는 것들. 바닥도 재생이 된다. 빠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거 쪽으로 보여주세요. 그러자 일단은 이론은 대강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실습하겠습니다. 아.